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12장 개별조세 이론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539페이지 가보시면 현행 부가가치세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크게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과세 대상 보시면 납부 의무자가 국내에서 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수출에 대해서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거 하나만 밑줄 치세요. 수출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납세 의무자 보시면 거기 보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지는데 역시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세율이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세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외하고는 기본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외도 있지만 10% 다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세와 영세 이렇게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 요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밑에 표에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표를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면세라는 것은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면세를 적용하더라도 직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되진 않아. 그러니까 영세율은요, 직전까지 낸 거 다 환급이 돼. 그렇기 때문에 밑에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면세 중에서 완전 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세 요거는 말 그대로 그 단계만 면세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불완전 면세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세율하고 비교했을 때 불완전 면세다. 이렇게요. 그래서 불완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면세 대상에는 뭐 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 등 공익성이 높은 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은 재화나 상품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서비스, 도서, 신문 등 문화 관련, 공익성이라든가 뭐 문화 관련 아니면 금융 서비스 같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는 그렇잖아.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면 면세 효과가 발생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 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아니, 여러분, 여기 밀이 있고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빵. 자, 부가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밀 생산 단계에서는 이게 다 되는 것이고요. 300. 그 다음 밀가루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300이라고 하면 요게 200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약간 빵은 500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300, 200, 500을 더하면 빵의 부가가치랑 같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면세인 경우에는 밀에 30, 밀가루에 50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전체가 내는 것은 50으로 작아집니다. 이전보다는. 원래 100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밀가루 단계에서 만약에 면세가 이루어졌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밀가루 여기 밀 단계에서 30만큼 세금을 내고요. 얘는 세금을 안 내. 근데 빵에서 전체 원래 여기 보면 원래는 자기가 100을 내고 야, 밀가루야, 너 얼마나 세금 냈어? 나 말이야, 20을 냈지. 그러면 거기 100에서 20을 빼주는, 여기 50에서 20을 빼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아니 얘가 세금 낸 거가 하나도 없게 되니까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00 이만큼을 다 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원래는 여기서 얘네들이 낸 것만큼을 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세가 중간 단계에서 과세가 되면 자 다시 거기 보시면 오히려 거기 동그라미 4번은 별표하세요. 이건 자주 출제됩니다.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조세 부담이 전체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세 부담이 증가, 면세가 없을 때는 총 조세 부담이 100 이렇게 됐는데 130 이렇게 증가됩니다. 오케이. 자, 반면에 영세율 같은 경우는 완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재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 빵의 세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거 얘네들 납부했잖아요. 이게 다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면세 이런 표현을 하고요. 주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수출품은 미국에 수출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니까 그 나라에서 야 니네들이 알아서 세금을 때리든 말든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면세를 왜 해주는데 한번 보시면 밑에 표에 보시면은요 목적 별표하세요. 아니 조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겁니다. 중요해요. 아니 이게 단일세율로 10% 세금을 때리게 되면 물건을 살 때 피자에 10% 세금이 있으면 부유한 사람이 사나 가난한 사람이 사나 등등 똑같이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게 누진과세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역진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면세는 이런 것들은 세금을 깎아줄게요. 이런 느낌이야. 세금 부과를 안 할게요. 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것은 공평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세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심플하게 세율을 부과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좋아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과세를 하게 되면 계단식으로 막 복잡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할 만한 그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변화할 만한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공평성 측면에서는 안 좋지. 그래서 역진세라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선 좋지만 공평성 측면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역진성을 완화해주는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잘 보시고 영세율은요. 거기 보시면은 수출품에 완전 면세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싸지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수출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하게 되니까 수출을 촉진하게 된다. 요 정도 정리를 하시죠. 밑에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그 영세율과 면세 효과 1번만 보시고요. 2번에 보시면 환수 효과, 누적 효과 하지 마세요. 예전엔 저도 뭐 수업을 했었는데 한 20년 동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세법에서 해라 뭐 이런 뜻이지. 자, 근데 밑에 1번의 심층 연구 보세요.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면 만약에 여기서 영세율이 적용됐다 할게요. 그럼 영세율은 앞에서 세금 낸 거 다 환급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납세액은 모두 환급되니까 납부세액은 빵이 되나? 이해 가시죠? 2번 중간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면은 그 단계에서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어 환급된 조세액이 모두 환수가 됩니다. 조세 부담 자체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3번 보시면
최종 단계에서 면세가 되면 최종 단계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면세 이전보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빵에 면세가 되면 최종 단계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부가세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앞에 뒤에 나와 있는 환수 효과, 누적 효과에 의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재미난 거라서 매번 출제가 됩니다. 자, 표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할 때 최종 단계 하게 되면 앞에 게 다 환급되니까 우리가 납부세액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중간 단계 하게 되면은 밀가루에 영세율 적용하면 이 앞에 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데 얘는 다 내야지. 환급 못 받으니까 천에 가치가 있게 되면 거기 10% 100 이렇게 부과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영세율일 때는 중간 단계가 되면 조세 부담은 불변인데 면세일 때는 중간 단계 과세를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수 효과, 누적 효과는 뭐 계산하는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의 장점과 단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lue Added Tax의 장점과 단점, 네, 한번 보시죠. 자, 장점은 뭐가 있니?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요. 장점. 자, 우선 1번 볼까요? 조세 수입 확보.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조세 저항이 작고요. 일반 판매세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다에게 많은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게 좋다. 이게 간접세죠. 물품세가 되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조세 저항이 낮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내는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낮아서. 그래서 이제 세수 확보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세수가 빵꾸가 나게 되면 그러면 부가세를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요? 맞아요. 역진적입니다.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자원배분의 중립성. 자, 모든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단일 세율인 10%를 부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에 대해서 중립적이야. 단일 세율로. 그 소비자가 피자를 사도 10%, 뭐 빵을 사도 10% 똑같으니까 뭔가 대체 가능한 상품을 콜라 사이다 하더라도 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거기 책에서는 자원 배분에 왜곡이 없어요.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기업의 형태, 생산 단계, 수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단계 거래세랑 차이가 있지. 다단계 거래세는 각 단계가 많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단계를 줄이면 세금을 적게 낸다고. 근데 부가세는 아닙니다. 다음에 영세율 측면에서는 수출을 지원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네, 요거를 적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투자를 촉진한다. 이거는 이제 소비형 부가세 같은 경우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가가치세 유형에서 봤을 때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투자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 자본재해 순투자라든가 감가상각되는 부분엔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촉진되고 얘 단일세율이니까 역시 효율적이다라는 게 거기 보시면 심플하게 조세 행정의 단순성, 네, 그게 거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탈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매입세 공제 방식 뭐 등등 이런 것처럼 앞에 단계에서 야, 너 세금 냈니? 그거 내놔 해가지고 확인을 거쳐야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입자들의 세금 계산서 교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체크할 수 있는 상호 견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너 이거 매입세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호 견제 효과로 탈세를 좀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뭡니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단일세율로 효율적이긴 하지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 똑같은 10% 내게 되니까 역진적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역진성을 보이게 된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 아니 부가가치세만큼 10% 세금이 붙어가지고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아니 물가 상승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세 같은 누진세 같은 경우가 저 앞에 보이십니까? 누진세가 또 실업보험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오토매틱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자동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 하는 효과는 뭐가 있냐면 누진세와 또 뭐 있어요? 실업보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누진세 효과와 실업보험이 바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되는데 이건 누진세와는 거리가 멀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기 조절 기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든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 비치해야 되는 또 귀찮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작성하는데 부담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면세해 줄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요. 이 장점과 단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다단계 거래세와 비교해서 부가가치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에서 왔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그 세 가지 꼭지만 잘 정리하시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뒤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책이 있으니까 핵심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간단히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